뉴욕 억만장자들의 취향이 단 4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할리우드가 잃어버린 감정을 서울이 되찾았죠. 그날 밤 미국 문화 권력의 중심축이 흔들렸습니다. 상류층의 원칙과 전통이 한 편의 드라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반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라 그린입니다. 뉴욕 상류층 행사에서 상영될 콘텐츠를 선별하는 큐레이터죠. 사람들은 제 취향을 믿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레가시 서밋 행사장, 맨해튼의 초호화 타운하우스였어요. 시즌별 최고급 드라마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빅 투자자들과 플랫폼 대표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택받은 콘텐츠는 수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돼요. 저는 무대 뒤 조명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땀이었죠. 오늘 라인업은 완벽했습니다. 할리우드 신작 3편, 유럽 독립영화 2편, 그리고 안전한 선택들이었어요. 3년 전 제가 선택했던 아시아계 감독의 독립영화가 참담하게 실패한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향 실패라는 꼬리표가 제 커리어에 붙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행사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리처드 무어 회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65살의 그는 미국 보수계 재단의 실세였죠. 그의 말투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리처드가 물었어요. 한국 드라마 파일이 왜 대기 목록에 있나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건 예비 파일일 뿐입니다. 상영 예정은 없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한국 콘텐츠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할리우드 라인업만 가야 해요. 명확히 해두세요. 리처드는 과거 일본 제작사와의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시아 콘텐츠 전체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한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는데도요. 그가 돌아선 뒤 소피앙 델라크루아가 다가왔습니다. 프랑스계 글로벌 플랫폼의 북미 대표였죠. 그녀는 45살이었지만 20대처럼 옷을 입었어요. 소피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K-드라마요? 감정선이 너무 과잉이잖아요. 상류층은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우연남용의 멜로 과다죠. 할리우드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요. 실패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오늘은 무조건 안전하게 가야 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어요. 한지혁이었죠. 한국 출신의 뉴욕 콘텐츠 디렉터였습니다. 41살의 그는 과묵했지만 판단력이 정확했어요. 저와는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었지만 그의 분석은 늘 옳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파일 하나 보냅니다. 1분만 보세요. 결정은 당신 몫입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더 오브 라이트 에피1K. 저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안전한 날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렸어요. VIP 손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과 드레스, 반짝이는 시계와 보석들이었죠. 이들은 1년에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할리우드 신작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화려했어요. 폭발 장면, 추격 장면,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와인잔을 기울이는 손길도 느렸죠. 두 번째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독립 영화였어요.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대사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역시 반응은 차갑습니다. 한 투자자는 하품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조명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러다간 오늘 행사 자체가 실패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순서가 다가왔어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드라마였죠.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이것도 실패할 게 뻔했습니다. 그 순간 한지혁이 조명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분만 보세요. 단 1분입니다. 3분 12초 이후부터 심리 데이터 반응이 최고치를 찍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미쳤어요? 리처드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한지혁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큐레이터입니다. 취향을 고르는 사람이죠. 두려움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어요. 파일명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더 오브 라이트. 제 손가락이 화면 위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바꾸지 못하면 나는 또 지는 거야. 3년 전처럼. 저는 결국 파일을 열었습니다. 1분 프리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드라마의 오프닝 시퀀스가 떴어요. 어두운 방 하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죠. 한 여인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등 뒤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음악도 없었죠. 그저 빗소리와 여인의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독백이 흘러나왔어요.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홀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고개가 동시에 11개나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던 손들이 멈췄어요. 휴대폰을 보던 사람들이 화면을 올려다봤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모두가 멈춘 거지? 한국 드라마의 화면은 계속 이어졌어요. 여인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선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죠. 딸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이 흘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춰야 했어요. 약속했던 1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예순대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20대 상속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한지혁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재생 버튼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1분이 지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런 집중도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어요. 화면 속 여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걸어갔죠. 여인은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딸은 식탁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여인이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죠. 딸 앞에 놓았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길래? 미국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큰 소리, 큰 음악, 큰 몸짓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한국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쌓아 올렸죠. 말보다 시선으로, 충격보다 여운으로, 고조보다 절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더 강렬했어요. 관객석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예순대 투자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손이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20대 상속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야? 한국 드라마는 3분을 넘어갔어요. 화면 속 여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에 희미한 빛이 보였죠. 여인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견뎌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콘텐츠 큐레이터예요. 수백 편의 영상을 봤죠. 웬만해선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가가 뜨거웠어요. 한지혁이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3분 12초 지났어요. 지금부터 미국 심리 데이터 반응이 최고치를 찍을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감정의 축적 구조를 정확히 계산해요. 몇 초에 어떤 감정이 터질지 이미 설계되어 있죠.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드라마는 4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인이 딸과 함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장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죠. 세 사람이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막 하나가 떴어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상영이 멈췄습니다. 홀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명, 20명, 30명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60대 투자자도 일어났어요. 20대 상속녀도 일어났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제 태블릿에 실시간 평가 점수가 떴어요. 행사 평가는 보통 6점에서 7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뜬 숫자는 9점이었어요. 1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한지혁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1분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큐레이터의 본능이 옳았던 거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돌아왔어요. 리처드와 소피 양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소피 양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관객들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비로 나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조명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조명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엘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응이요? 저건 일시적인 감정 자극일 뿐이에요. 상류층은 감정 과잉을 싫어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평가 점수가. 그가 말을 끊었어요. 점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은 할리우드 중심으로 가기로 했어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리처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등이 단호했어요. 소피 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라, 지금 뭐 한 거예요? K-드라마가 미국 상류층을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소피 양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감정 자극은 금방 식어요. 미국 상류층은 저런 과잉 멜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에요. 우연도 많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잉이 아니었어요. 절제였죠. 소피 양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 드라마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쌓아올렸죠. 그게 더 강렬했던 겁니다. 소피 양이 비웃었어요. 할리우드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건 위험해요, 엘라. 당신 커리어 생각하세요. 그녀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시아계 감독의 독립영화를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죠. 취향 실패라고 했어요. 오늘도 그럴까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SNS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레가시 서밋 한국 드라마 화제. 이게 무슨 드라마야? 너무 감동적이다. 할리우드는 이런 감정 잃어버렸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한지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객석 투표 그래프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투표 결과가 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3분 만에 다른 서구권 드라마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가능해? 한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할리우드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진짜 감정이었죠. 한국 드라마는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홀로 들어왔어요. 표정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기대감이 묻어났죠. 몇몇은 서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명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뭐지? 단 4분짜리 영상이 사람들을 바꿔놓았어. 다음 순서가 시작됐어요. 할리우드 액션 드라마였습니다. 화려한 폭발 장면과 추격신이 이어졌죠. 음악도 웅장했어요.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몇몇은 화면을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다시 꺼내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까 한국 드라마를 본 이후로 다른 콘텐츠들이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드라마가 기준점을 바꿔버렸구나.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조명실로 올라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엘라, 오늘 일은 실수였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 이건 정답이었어. 행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로비로 나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60대 투자자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 한국 드라마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요즘 할리우드 드라마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폭발하고 쏘고 그런 것만 있죠. 근데 저 한국 드라마는 달랐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20대 상속녀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엄마 생각났어. 저 드라마 속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같았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죠. 한지혁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봤죠? 감정은 국경을 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감정을 표면에 드러내요. 소리 지르고 울고 웃고 화내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다릅니다. 감정을 속에 쌓아요. 그리고 천천히 터뜨리죠. 그래서 더 깊게 파고들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감정을 쌓는다. 맞았어요. 아까 본 드라마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딸도 울지 않았죠. 아버지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한지혁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기승전결 구조를 씁니다. 감정도 그렇게 설계해요. 도입부에서 감정의 씨앗을 심고 중반에 자라게 하고 클라이맥스에서 꽃 피우고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죠. 모든 게 계산되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계산이요? 감정이 계산될 수 있어요? 한지혁이 미소 지었어요. 예술은 본능 같지만 사실 과학이에요. 한국 작가들은 몇 초에 어떤 감정이 와야 하는지 알아요. 관객의 심리 곡선을 그립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드라마를 과잉 감정의 산물로만 생각했어요.
우연과 멜로가 넘치는 키치라고 여겼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정교한 감정 설계의 결과물이었어요.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라. 돌아보니 예순대 투자자였어요.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 한국 드라마 누가 선택한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이야기를 봤습니다. 저 드라마 제작사와 연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투자하시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런 퀄리티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를 무시하던 사람이 지금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K-드라마 시장을 제대로 봐야겠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네요.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리우드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폭발하고 쏘는 것만 있죠. 근데 한국 드라마는 인간을 다뤄요.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한지혁이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뭐가 시작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반격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한국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겁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가 로비 한가운데 섰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리처드가 뭐라고 할까요? 비난할까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편견이 깨졌습니다. 저 드라마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진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지금 한국 드라마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정이 과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짜였습니다. 할리우드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리처드가 저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었어요. 소피양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비웃던 얼굴이 사라지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한지혁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봤죠?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한국 드라마는 뉴욕 상류층의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감정이 방안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일을 곱씹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4분짜리 한국 드라마가 전체 행사의 판도를 바꿔놓았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처드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엘라, 오늘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요. 참석하세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제 일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오후 2시 저는 리처드의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45층 회의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소피양 그리고 몇몇 투자자들이었어요. 한지혁도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 결과를 분석했어요.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그래프가 떴어요. 실시간 참여도, 감정 반응 지수, SNS 언급량 모두 한국 드라마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리처드가 말을 이었어요.
10년간 행사를 해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입니다. 소피 양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감정 자극은 금방 식습니다. K-드라마의 구조는 너무 감정 중심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통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소피 양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한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 중심이라는 게 약점이 아닙니다. 강점이죠. 소피 양이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죠? 한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플롯 중심이에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반전, 추격, 폭발, 살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관객들이 피로해요. 감정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소피 양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요? K-드라마는 느린 거 아닌가요? 한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린 게 아니에요. 깊은 겁니다. 한국 드라마는 사건보다 사람을 다뤄요. 플롯보다 감정을 쌓아 올리죠. 그래서 관객이 캐릭터와 깊이 연결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가 정확히 그랬어요. 큰 사건이 없었죠.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딸이 밥을 먹고 아버지가 책을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모든 감정이 흘렀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 과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보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어요. 소피 양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류층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멜로드라마틱하죠. 한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반응을 봤잖아요. 상류층이 일어나서 박수 쳤습니다. 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답이죠. 소피 양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처드가 화면을 넘겼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SNS 반응 분석이었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어제 행사 이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드라마 언급량이 273% 증가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주요 도시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단 4분짜리 영상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댓글들을 보세요. 화면에 댓글들이 떴습니다. 이게 진짜 드라마다. 할리우드는 이런 감정 잃어버렸다. 한국 드라마 어디서 봐요? 오랜만에 울었다. 엄마 생각났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소피 양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편 반응이에요. 전체 시리즈를 봤을 때도 같을까요? K-드라마는 우연이 너무 많아요. 플롯 구멍도 많고요. 한지혁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연이 많다는 건 편견이에요. 한국 드라마 작가들은 모든 우연을 복선으로 설계합니다. 나중에 다 연결돼요. 소피 양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억지 아닌가요? 한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억지가 아니라 구조예요. 한국 드라마는 기승전결을 따릅니다. 모든 장면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쌓여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엔 필연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표면만 봤죠. 우연과 멜로만 봤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교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재단에서 한국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메인 콘텐츠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리처드가 한국 드라마를 메인 콘텐츠로 선택한 거예요. 소피 양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리처드가 그녀를 봤습니다. 성급하지 않아요. 어제 반응이 증명했죠. 사람들은 진짜를 원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걸 줘요. 소피 양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봤어요. 엘라,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어제 옳은 선택을 했어요. 용기가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맡아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전 실패 이후로 저는 안전한 선택만 해왔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어제 저는 모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한지혁이 제 옆에서 작게 미소 지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저는 리처드와 단둘이 남았어요. 리처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라,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콘텐츠를 무시했어요. 이유가 있었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전 저는 일본 제작사와 큰 사업을 했어요. 애니메이션 배급이었죠. 그들은 큰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어요. 저는 수백만 달러를 잃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리처드가 말을 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체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과장하고 실속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깨달았어요.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처드가 작게 웃었습니다. 편견은 경험에서 오지만 고집이 되면 안 되죠.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제까지요. 저는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진짜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대체품이 아니라 기준점으로 봐야 해요. 할리우드가 배워야 할 대상이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국이 기준점. 그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저는 한지혁과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저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회장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한지혁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20년 전 리처드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거액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제작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죠. 리처드는 300만 달러를 잃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00만 달러요? 한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돈이었죠. 그 이후로 리처드는 아시아 콘텐츠 전체를 불신하게 됐어요. 일본의 사기가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리처드에게 아시아는 모두 같았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선진국 우월주의의 본질이었습니다. 서구가 아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개별 국가의 차이를 보지 않았어요. 한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리처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피양도 비슷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소피양도요? 한지혁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소피양은 프랑스 출신이에요. 유럽 영화계에서 자랐죠. 그녀에게 문화의 중심은 유럽과 할리우드예요. 나머지는 주변 부일 뿐이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소피양의 조롱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우월감이었죠.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죠. 감정 과잉, 우연 남용, 멜로 중심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역시 한국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들었죠. 그래서 편견을 가졌어요. 하지만 어제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편견은 경험 부족에서 와요. 리처드는 일본 사기 때문에, 소피양은 유럽 중심주의 때문에, 당신은 과거 실패 때문에 한국을 의심했죠.
저는 그 말에 찔렸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3년 전 아시아계 감독의 영화가 실패한 이후로 아시아 콘텐츠 전체를 피했습니다. 한국은 잘못이 없는데도요. 한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중요했어요. 리처드와 소피양 그리고 당신이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편견이 깨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강력해요? 무엇이 다른 거죠? 한지혁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시장도 작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퀄리티로 승부해야 했어요. 대충 만들면 안 됐습니다. 모든 장면, 모든 대사, 모든 감정선을 계산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지혁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작가들은 관객을 속이지 않아요. 감정을 조작하지도 않죠. 진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할리우드는 진짜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계산되고 마케팅되고 포장됐죠. 감정도 플롯도 캐릭터도 공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달랐어요. 계산은 하되 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변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를 본 겁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리처드의 편견은 일본 사기에서 시작됐어요. 소피양의 편견은 유럽 중심주의에서 나왔죠. 제 편견은 과거 실패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들은 것만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어젯밤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드라마를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제목이 떴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드라마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아이가 나왔죠. 저는 빠져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 속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견디는 게 사랑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한국 드라마구나. 이게 진짜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한국 드라마 3편 봤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한지혁이 답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레가시 서밋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드라마 전체 에피소드를 상영하기로 했어요. 리처드의 결정이었죠. 행사장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맨해튼의 초호화 타운하우스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 있었죠. 저는 조명실에 서서 관객들을 내려다봤어요. 리처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양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지난번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첫 장면이 펼쳐졌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 갈 준비를 했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어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는 천천히 전개됐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물었죠. 오늘 어땠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갈등이 쌓여갔어요. 딸의 학교 문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은 없었어요. 폭발도 추격도 갈등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이 흘러갔죠. 그런데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드라마의 중반부였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카메라가 그녀의 뒷모습을 잡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20대 상속녀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죠. 40분이 지났습니다.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였어요. 어머니가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있었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딸이 울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거야. 내가 견뎌내면 나는 계속 내 안에 있어. 영어 자막에는 단어 하나만 남았습니다. 견디다. 그 순간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죠. 저는 리처드를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 소피 양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죠. 홀이 조용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리처드도 일어났습니다. 소피 양도 일어났죠.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한지혁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힘이 언어를 뚫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어가 달랐지만 감정은 같았어요. 문화가 달랐지만 인간은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걸 보여줬어요. 상영이 끝난 후 로비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리처드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붉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라, 저 장면 봤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는 장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떠나기 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랑은 견디는 거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까지요. 오늘 드라마를 보고 생각났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잡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제게 아내를 돌려줬어요. 기억을 돌려줬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한국 드라마의 힘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30년 전에 잃었어요. 오늘 드라마를 보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과 멀어져 있어요. 5년째 대화를 못하고 있죠. 오늘 드라마를 보고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치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감정을 돌려주는 거였죠. 소피 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엘라, 제가 틀렸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소피 양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K-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어요. 들은 것만으로 판단했죠. 감정 과잉, 우연 남용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 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K-드라마는 새로운 감정 언어 같아요. 할리우드가 잃어버린 언어죠. 우리 플랫폼에서 독점 계약 가능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조롱하던 사람이 지금 독점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지혁과 상의해 볼게요. 소피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요. 이 드라마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겁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은 깨질 수 있구나. 경험이 편견을 무너뜨리는구나. 이틀 후 리처드의 재단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메인 콘텐츠로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가 퍼졌습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버라이어티 모두 이 소식을 다뤘죠. 기사 제목들이 떴어요. 뉴욕 상류층, 한국 드라마의 열광. 할리우드 중심주에 흔들리다. K드라마 미국 시장 정조준.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는 무시당했어요. 감정 과잉, 우연 남용, 멜로 중심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리처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와 한지혁도 참석했어요. 리처드가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를 선택했습니까?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가 잃어버린 진실을 한국 드라마가 갖고 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편견이 있었어요. 20년 전 일본 제작사와의 실패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편견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나요? 리처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감정의 진정성입니다. 할리우드는 감정을 폭발시켜요. 크게, 빠르게, 화려하게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천천히, 깊게, 진실하게요. 그래서 더 강렬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이미 성공하고 있어요. 우리 행사에서 봤습니다. 뉴욕 상류층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죠. 그게 답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피양이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K드라마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감정 과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K드라마는 새로운 감정 언어예요. 할리우드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를 다룰 계획이신가요? 소피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협상 중이에요. 독점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조롱하던 사람이 지금 독점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녁 저는 한지혁과 함께 맨해튼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맞죠? 판이 뒤집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혁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한국을 대체품이 아니라 기준점으로 봐야 해요. 할리우드가 배워야 할 대상이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기준점.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말이었어요. 한지혁이 멈춰 섰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엘라, 당신이 용기를 냈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파일을 보내줬잖아요. 한지혁이 웃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선택은 당신이 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길 대신 모험을 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리처드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엘라, 서울에 가야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서울이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을 직접 봐야 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갈 거예요. 소피 양도 함께 하고요. 한지혁이 안내해 줄 겁니다. 저는 한지혁을 봤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 리처드, 소피 양 그리고 한지혁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뉴욕이 멀어져 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드라마를 무시했어요. 감정 과잉, 우연 남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저를 바꿔놓았어요. 리처드도 소피 양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할리우드가 잊은 감정, 서울은 아직 알고 있었어. 14시간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신선하고 활기차고 뭔가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지혁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내일 제작 현장으로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죠. 리처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한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500년 된 궁궐 옆에 최첨단 빌딩이 서 있죠. 소피 양이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전통과 현대가 섞여서요? 한지혁이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한국 드라마는 전통적인 감정선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풀어내죠.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명동으로 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떡볶이, 치킨, 김밥 냄새가 섞여 있었죠.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활기차네요. 한지혁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그 에너지가 콘텐츠에도 담깁니다. 우리는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한정식이었습니다. 상에 수십 가지 반찬이 올라왔어요. 소피 양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기본인가요? 한지혁이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에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면에 정성이 담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충 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우리는 드라마 제작 현장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스튜디오였어요. 큰 건물 안에 여러 세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지혁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가정집이었어요. 부엌, 거실, 방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디테일이 놀라워요. 한지혁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작진은 모든 디테일을 신경 써요. 벽지 하나, 소품 하나까지 캐릭터와 맞춰야 하죠. 우리는 촬영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감독이 배우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같은 장면을 10번도 넘게 찍었습니다. 소피 양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찍나요? 한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순간을 찾을 때까지 찍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 드라마의 비밀이구나.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감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중심이에요. 플롯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죠.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할리우드는 반대잖아요. 플롯이 중심이고 감정은 부수적이죠.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사건은 나중이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그게 한국 드라마의 철학이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작가와 만났습니다. 작가는 50대 여성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피 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선을 만드나요? 작가가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살아온 삶, 느낀 감정들이 드라마에 담깁니다.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실화인가요? 작가가 웃었습니다. 실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죠.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예요. 그래서 관객도 진짜라고 느낍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진짜 감정. 그게 한국 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제작 현장, 방송국, 편집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걸 봤어요. 정성과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충 하지 않았어요. 모든 장면, 모든 대사, 모든 감정선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리처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강력한지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만들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소피 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한국 드라마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한지혁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 드라마는 세계로 나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엘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미국 전역에 알려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소피 양이 말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한국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서울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리우드가 잊은 감정, 서울은 아직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세계로 퍼져나갈 거야. 며칠 후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페스티벌이었어요. 뉴욕에서 일주일간 한국 드라마만 상영하는 행사였죠. 리처드의 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소피 양의 플랫폼이 협력했어요.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상류층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왔죠. 첫날 저녁 행사장은 10,000원이었어요.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할리우드가 잊어버린 감정을 서울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감정을 함께 느껴봅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상영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웃고 울고 감동했습니다. 일주일간 행사가 이어졌어요. 마지막 날 리처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편견을 갖고 살았어요. 아시아 콘텐츠를 무시했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지혁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봤죠? 진실은 결국 이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한국 드라마 파일 하나를 받았어요. 그 파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뉴욕 상류층의 마음을 뒤집었고 리처드의 편견을 깼고 소피 양의 조롱을 멈추게 했죠. 그리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전한 선택만 하지 않아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할리우드가 잊은 감정, 서울은 아직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한국 드라마는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